그쵸. 엄청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그게 이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것도 엄청 있었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막 단절함과 동시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고지서가 막 날라오잖아요. 저 하루에 속도 카메라 3장 날라온 적 있어요. 하루에 찍힌 게. 여기서 한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서 3만 원 나왔어. 저기서 3만 원 나왔어. 조디에서 7만 원 나왔어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하루에 1시간 걸려 이렇게 그런 적 처음이야. 3번 나온 거죠. 네, 그럼 맞아요. 이제 멘붕 오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러고선 이제 이 친구한테 아직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 예. 내버려 뒀어요. 아. 이제 어느 날 오더니 이제 자기가 아시는 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제 예. 자기도 결국은 그 뭐죠 육체 노동자가 됐다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네가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어. 갈등, 양가감 막 이런 게 있겠지만 예. 좀 시간 지나봐라. 거기에도 너랑 똑같은 사람들이 소주잔을 기울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랬더니 이제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깍대기를 벗기까지의 슬럼프 기간에서 건강을 해쳤어요. 아. 그게 당뇨가 왔어요. 급성 당뇨. 아유, 이게 맞아. 당뇨 위험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딱 그 알껍질을 벗는 그때에 당뇨, 이제 중년이 됐잖아요. 예. 중년이 됐으니까 당뇨, 고혈압 이거는 거의 필수예요. 필수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 어머니 손잡고 가다가 어릴 때 내가 안 갈라 그러잖아요. 네가 나중에 힘이 없으면 매달리지 말고 이제 손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가서 많이 자주 가니까. 근데 안 갈라 할 때가 제가 사춘기 때 안 갈라 할 때가 있었어요. 같이 그러면 너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프고 그러면 너 분명히 가지 말래도 간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지금 그거 공감해요. 아우 너무 많이 가슴속에 와닿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막 얘가 고민할 때 네. 건강 해치고 그래서 예. 생각이 많을수록 네. 많이 걸어라. 아. 생각이 많을수록 저는 절에 가라는 강요를 안 해요. 제가 스님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수록 네가 2년 닿는 절이 있으면 108배고 3100 계속 해라. 예. 생각이 많을수록 많이 걷고 그 절을 많이 해라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이러더니 지금은 이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사회에서 이제 나온 자기네 솔직히 말하면 루저는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로병사가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차들을 보지만 저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냥 컴퓨터의 하나의 부속일 뿐이에요. 자기가 자부심 갖고 살아도 나는 뭐 롤스로이스 타고 페라가모를 타고 해도 그뿐이지 언젠가는 튕겨져 나와야 되는 거. 부속품이니까 필요 없으면 이제 뽑아버리고 새로운 걸 꽂는 게 사회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많이 이제 걷는 동아리를 했나 봐요. 산도 타고 그러니까 이제 평일 때는 일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하고 일이 없으면 이제 또 닥치는 대로 걷고. 예.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산행할 때 같이 가 그랬더니 아니 스님 저희는 난 코스 다녀서 막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위험하죠. 허벅지도 두툼해지고 이제 막 그 뭐랄까 하여튼 이제 좀 하체가 좀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 끊임없이 해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망가뜨린 신체의 시간보다 배를 노력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좀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는 저한테 말을 엄청 대거리를 달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말을 하면 네. 그래 옛날 말에 하루 낮밥을 한 끼라도 더 먹은 선배가 그래도 뭐가 다르단다. 그러니까 네가 볼 때는 내가 스님이고 뭐 이래서 고생도 안 하고 세상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 네, 이제 이렇게 이랬더니 그 친구 지금은 말을 참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이 날까봐 이제 동조도 잘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사회에서 선생님 역시도 명함을 줄 수 있는 그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남들이 볼 때는 택시나 하나 이런 생각할 이런 어떤 자격지심이 조금 있었지 않나요? 많았습니다. 조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예. 지금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마 선생님은 요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의 철학자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예. 그러시겠지만 이제 이야기를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겠군요. 여기 만나 보면 다 비슷해요. 예. 다 비슷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한 거지.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 고위층들도 되게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나중에 멘붕이 더 빨리 오고 번아웃이 더 크게 와요. 아. 왜 그러냐 하면 대접 받았던 사람들은 측은지심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남을 배려한다? 이게 굉장히 약해요. 네. 우리는 또래 끼리끼리 사는 사람들은 내가 배고픈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배고프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배려 받는 사람들은 절대 배려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할 때 보면 사회 고위층들은 뭐 그때만 반짝. 어제도 제가 이제 어느 구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초선입니다 막 근데 인사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초선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유세장에서는 얼마나 무릎이 닳게 허리가 휘게 인사들을 했을까. 잘 알죠. 저도 제 친구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행사장에 가기 전에 이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네. 멋진 차들을 쫙쫙 타고 오면서 그 유세장에 있었을 때 자세와는 다르게 네. 옷도 멋지게 그럼요. 옷도 멋지게 입고 탁 내리면서 어깨에 막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네. 탁 내리면서 이제 자신들은 나를 기억 못하겠죠. 근데 나한테 와서도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분명 그때 그 사람인데 아. 아주 뻣뻣하게 바뀌죠. 스님 제가 초선 누굽니다. 아, 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 거기까지 오게 허리가 휘게 노력한 것도 노력이라 보면 볼 수 있지. 그러나 당신의 오만함으로 당신이 계속 이렇게 오만하다면 언젠간 쓰러질 것이다. 잠깐만요. 제 친구가 네. 구로에서 이제 5선 됐거든요. 이번에 국회의원 네네네. 이인영이라고 네. 통일부 장관 했었어요. 오. 저 문재인 정부 때. 근데 그 친구가 초선할 때 엄청 친했거든요. 가서 선거 운동할 때 제가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오, 모임도 네. 거기서 많이 했고 우리가. 근데 이번에 이제 5선인데 저도 제가 초선될 때하고 지금하고 저도 되는 게 틀리고 걔도 되는 게 틀려요. 그렇죠. 네, 그 말씀하고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악수를 했던 사람이 네. 어느 날 순간 어깨를 툭툭 치면 잘 하고 있지, 막 이런 네. 태도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네. 역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가 이제 해화경찰 서장이었었는데 오. 송영군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충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또 한 네. 친구는 또 노승이라는 친구는 경찰청장에서 친구인데 이제 경찰장 둘 다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난 이제 선거도 할 때 갔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그 초선 될 때 막 있잖아요. 막 이제 처음 이제 그때 아까 초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감이 가요. 그 이제 된 친구 이인영이라는 친구는 됐잖아요. 5선이잖아요. 네. 그 친구는 워낙 고대 총학생회장이었으니까. 오.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이 가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국회의원 그래서 거기 이제 가셔서 이제 그 초선 이제 그럴 때 이제 틀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예. 네, 스님. 네네. 초선이면은 이제 막 되게 친절하잖아요. 네. 근데 되고 나면 좀 틀리잖아요. 네네. 국회의원 선거할 때 초선할 때 엄청 막 근데 그 말씀 아까 하셨거든요. 너무 공감이 가요.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특히나 뭐 네.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남자 스님이 있고 여자 스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편 보면 남자 스님들은 약간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서 예.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똑같은 스님으로 보지만 스님들은 사회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직접 참여는 남자 스님들이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접 참여에서 보면 더 날카롭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넓은 시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 그런 거 더 넓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보면
맞아요. 네, 공감해요. 사회적 예. 생명이 있을 때나 필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어디에 행사장 갔는데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뭐 예. 어제도 조영무 씨가 나왔는데 막 아, 예. 뭐 국회의원 초선 누구십니다. 막 예, 뭐, 예, 뭐 구의원 뭐 누구십니다. 예. 그 사람들 그 앞에 그거가 안 붙으면 예. 사회적 역할에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혹시 정병천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저. 아, 구청장 뭐 그때 보던 거. 저는 강남구청.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씌워졌다 벗겨졌다가 엄청 빨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예, 그렇죠. 명예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처음에는 화났는데 지금은 화도 안 나고 이게 사람들을 볼 때 그거에 매이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물거품 같은데 그거에 그렇게 매달리려고 하나. 나의 실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굽히고 비굴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건 왜 그래? 내 가정에 책임을 져보겠다라는 거로 꿀꺽꿀꺽 참는 게 있잖아. 예. 정말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뭐 저는 경험이 없지만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담배 연기를 훅 내면서 그죠. 한숨 푹 쉬면서. 그런 그 꿀꺽 참아내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결론은 좁혀 보면 가족도 내 죽을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연히 사는 삶의 그 문제라는 것은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지금 고민 상담하고 싶은 게 네. 이제 처음에부터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쭉 커왔잖아요. 근데 네.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많이 도움 주잖아요. 네. 너무 잘해주고 싶고 막 내가 그 보답 다 해주고 싶고 대학 다닐 때도 막 나 학비 막 같은 거 다 해주고 너무 네. 도와서 막 눈물 나도록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속 제가 어머니 뒷바라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마지막까지 뭐 마지막 가시는 저기 병원비며 뭐 이런 거 전부 다 많이 이렇게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이 울기도 했고 어머니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딴 게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막 서운한 거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멀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 나만 그래나 당연히 나만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왜 나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자꾸 그 어릴 때 도와준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 멀리까지 와서 잘 지내고 싶은데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줄 방법을 찾기다 뭘 마음적으로 이제 그런데 잘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선생님이 굉장히 감정이 여리시고 감상적이고 정적이라서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출가해서 한 6년, 7년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일을 엄청 많이 하는 나이 그때거든요, 스님들이. 예. 저희 때는 정말 군불 떼고 막 이랬었을 때예요. 네. 나무 해오고 뭐 풀빨래하고 뭐 그런 잡다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이제 연불 공부해야 되고 불교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른 스님이 오시더니 이러더라고요. 한여름에 군불을 떼서 빨래를 삶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몇 살 때쯤이세요? 아니 그건 어쨌든. 그죠?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 안 하죠. 그렇죠. 지금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럴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승복이 매일 땀에 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옷을 고스란히 이렇게 풀옷을 해서 다려 입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막 옷이 내 몸에 엉겨갖고 돌돌 말아가고 막 이럴 때 뭐 엄청 그래서 발에 티눈도 막 생기고 막 고무신 신고 뛰어다니고 막 이럴 때였는데 어른 스님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이제 땀을 철철 흘리면서 군불 땡볕에서 떼고 있는데 많이 힘들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힘드네요 그랬더니 한 몸에 몸 하나에 지게 2개 못 찐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일 욕심 낸다고 해서 그 일이 다 해결되지도 않고 손에 놓는다고 해서 네 일이 아닌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 몸에 2지게를 어떻게 지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것도 제가 새기고 있는 지금까지의 언어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를 굉장히 이제 뭐랄까 시기 질투 뭐 했던 이제 내 위에 스님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도 나보다 살짝 몇 살 어리고 예. 그 스님은 지방 출신이고 나는 서울 토백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 저도 지방인 충주인데 서울 친구들한테 그런 거 있었어요. 많아요. 약간의 왜 저는 실리주의일 것이다. 예. 또 학력도 제가 되게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나 말짱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이제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예.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예. 저는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속상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또 어느 날 쭉 오더니 이제 그 가사장삼을 나는 이제 그 레벨이 아닌 거야. 네. 고운 옷을 입을 레벨이 아닌 거야. 근데 자기는 고운 옷에 이제 가사장삼을 쫙 입고 할랑할랑 오면서 이제 나풀나풀 오자니까 가사장삼이 이제 바람이 불면 나풀나풀 하잖아요. 예. 그럼 오면서 스님 많이 힘들어?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작으니까 제가 형님이라 소리를 이제 원산 스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형님이란 말을 빼라. 이렇게 공격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힘든 일 뭐하러 해요?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삥 충격이었죠.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자비스럽게 얘기를 해도 지금 힘들 판에. 그렇죠. 아유. 고약스럽게. 너무 고약스럽네요. 내려가. 누가 그렇게 힘든데 하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 심하다. 그 스님은 내가 제거돼야 자기가 막내로서 기업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엄청 속상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다독이고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을 누가 선택했는가? 그죠? 이 일을 누가 선택했는가? 그래 누가 하랬어? 내가 선택한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마음을 잡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한 몸에 두 지게 못 지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어떤 일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괴로워하면서 당신들을 못 돕는다는 것을 괴로워하는 걸 아시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들에게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절에 오시면 이런 말도 나죠. 스님을 뵈면 제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저는 돈복이 없어서 스님한테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돈이 있어도 남 다 퍼줘서 돈이 없을 테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못 주니까 지금 진심으로 진심 어리로 스님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가장 진심 어리게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말도 맞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 또 보살님들 보고 사실은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쉬운 곳이다.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일이 혹시 없을까? 가서 이제 뭐 시골이라면 농사일도 도와줄 수 있고 이사한다 그러면 짐이라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절에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고민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이라면서 진심어리 기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잠깐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그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 가나 이렇게 절에 가요. 치악산 가도 절에 가고 여기 수안보 가도 절에 가고 절에 가는데 그럼 이제 어머니 이제 그 항상 이렇게 넣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그런 건 돈은 이제 제가 드리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맨날 드리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큼 이렇게 X가 있는데 이제 그 잔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도 없고. 그러니까 좀 큰 거였어요. 어머니한테도. 저도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래도 엄청 절약하고 사신 분이에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덜 했는데 어머니는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드리고 이제 보시하고 이제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마음이 이제 바뀌었대 생각이 그 생각이 나지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사실은 요 돈 갖고 뭘 쓰고 그러다 거기 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요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헬라 그랬는데 마음이 부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나 뭐 성당이나 절이나 보시금이 이제 뭐 요즘에 사회에서 보면 많이 요구해서 참 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탈 잡을 필요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생각을 돌려보면 우리가 난전에서 기도하던 그 혜택이 안옥한 데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 의한 보시니까 내가 그만큼 내가 이렇게 편하게 와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보시를 넣어놓으면 공유하는 거지 그게 결국은 다 한 스님의 인마이 포켓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선대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역사 속에 누군가의 보시로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고 석가래가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서 내가 비 맞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나. 그렇다 그러면 이 면면이 이어져서 또 누군가는 나보다 더 편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이러면서 보시를 조금 한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과욕하시지만 경쟁할 필요 없어요. 보시도 무슨 경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보면 타종교인 경우에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내야 되는 돈들이 땡이 들었어요. 불교는 의무감을 가지고 내는 돈도 없고 의무감을 가지고 오는 날도 없고 그래서 스님들이 개장 곤란해 하는 게 성지순례 갑니다 이러면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도깨비 방망이 이런 데는 그래서 저번 때 너무 조금 왔으니까 이번엔 차를 하나만 해야지 이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예약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스님들이 참 일하기 힘들다. 욕은 욕대로 먹는 거죠. 내가 왔는데 이 절에 얼마나 다녔는데 스님은 맞아. 내가 올 거를 알고 자리를 마련했어야지. 저희 아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이제 네네. 가면은 항상 전이 자주 가잖아요. 네네. 자주 가는데 항상 그 이제 신혼여행 가거나 뭐 전에 신혼여행 가거나 결혼식 끝나거나 뭐 무슨 좋은 일 있거나 뭐 나쁜 일 있거나 항상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보시하고 이러래요 와이프가 이제 그 친척들하고. 근데 가면 항상 어디 관광지 가도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항상 그렇게 가면 있어요. 또 베트남은 또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또 가면 중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산 국가다라고 얘기하지만 본디 거기도 역사성이 불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관음 시즌이다. 우리는 이제 관음 제1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시즌으로 하더라고요. 아미타 시즌, 관음 시즌 이러면 그 일대의 절들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녀요. 몰려다니니까 하루에도 몇 번의 절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명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보시를 도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중국 돈 1원짜리 막 이런 거예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냐면 많은 절을 다녀야 되니까 잔돈으로 묶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맞아요. 공산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잡고 계단을 막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흔한 일이거든요. 이제 절에 아이들이 오거나 절에 보살님들이 오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반가워하고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막 같이 앉아 차 마시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해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 회불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하민층으로 가서 그렇게 된 역사, 슬픈 역사의 하나의 증이기도 한데 다른 나라에서 스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의 손을 잡고 내가 깡총깡총한데 뭐
리을산 이러면서 이제 막 계단 올라가니까 이 엄마가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스님하고 손을 잡았다. 얘는 뭐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이 이제 나중에 헤어질 때 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만만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지.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들이 흔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이 아이한테 엄청난 복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저 태국 갔을 때 그 네네. 이제 스님이 이제 신발 벗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잖아요. 태국 가면은 네네네. 시장 그 어디 가나 근데 막 손잡고 싶은 거예요. 저 네네. 그런 충동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이제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만 해도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동생이 이제 그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가면서 나 혼자 그랬더니 그럼 혼자 가지 누가 가요? 스님 이거는 마일리지로 한 거라서 캔슬도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아깝고 가긴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생계형 그냥 왜 그거 있잖아 그냥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쿠라 데스까 뭐 건니치와. 도데스까 뭐 건니치와. 아니면 뭐 그런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이 데스까 뭐 아치요 뭐 이런 정도만 네, 하는 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스님 나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입 달리고 눈 달리면 다 안다면서 그래 갔어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입장료가 50엔인 거예요. 우리나라 5,0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몇 개 돌면 이거 끝장나겠다. 가져온 경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몇 표소에서 얘기했어요. 와타시와 한국어 오바산 데스네 료코도 도데스까? 이랬어요. 대략 알아들으시죠? 네. 저 잘 모르는데 잘하세요. 한국에서 온 스님인데 요금을 내야 됩니까? 오바산? 하이 무료です.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신사니 모델하니 다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조계종이 유명하지만 거기는 임재종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임재종이 이제 중국의 임재선사에 대한 이제 선맥을 이은 데예요. 우리나라 조계종만큼이나 규율도 세고 선방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편말을 보니까 임재종 어쩌고저쩌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요금은 무료로 했고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이제 스님이 뭐 자기 그 수행천지 어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한테 나도 이제 한국에서 온 스님인데 스님을 좀 만날 수 있냐 예약 곳이 따로? 이러는 거 예약이 돼 있냐 이에 그랬더니 하면 됐어요.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스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같은 스님인데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면서 이제 못 만났죠. 근데 이제 일본 가보셨지만 일본은 법당을 가면 부처님을 뵙기가 너무 멀어요. 멀어요. 저도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사진 안 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모자를 딱 벗고 이제 스님이잖아요. 그냥 중앙으로 착 갔어. 중앙으로 착 가고 사진 막 찍고 그다음에 합장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일본은 그렇긴 하구나. 그런데 어쨌든 내가 스님이라도 스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알았죠. 그래서 근데 중국도 그게 어려워요. 대만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스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랬으니 그 중국에서 꼬마애가 내가 이제 뭐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너 천천히 크거라 이렇게 축원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팽이 짓는 노인도 이제 내가 이제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팔 잡으라고 그랬더니 막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래도 되냐고 이제 이러셨던 거 보면 이 중국이라는 곳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교로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래서 거사님이 또 이제 아내분이 베트남에서 오셔서 아마 사회적으로 한때는 많이 갈등을 하셨겠네요 주변에.
많이 처음에 이제 6년 됐는데 온지 이제 처음에 갈등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지역사회라든가 또 혹은 뭐 지방에 있는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다문화이신 분들을 좀 적극적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꼭 지위를 보면 예. 그렇게 헐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때는 일본으로 또 우리도 한때는 미국으로 뭐 이게 다 열악한 사정에 그러니까 많이 배우긴 했으나 열악한 사정에 우리 떠나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그 지금 이제 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처가랑 연결하는 네. 또 혹은 남편분이라 그러면 그 남편분의 시댁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지금 연관된 거 지금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자재를 다 갖고 와서 이제 꽃을 만들어요. 손뜨개질로. 아, 네. 손뜨개질 꽃을 만들어서 우리 졸업식 날 꽃다발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똑같이 그런 걸 잘 만들어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성신여대 입구에 꽃집에 갖다 납품을 하고 거기서 꽃집에서 또 팔아요. 그런 일도 꽃집에 성신여대 입구에 만발하는 꽃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가 입는 작품이 있어요. 손뜨개질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팔고 있고 또 저기 그 지금 종로에 인사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태국 사람, 뭐 네.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복 입으면 거기 머리 해주는 거 이렇게 네, 액세서리 네, 입고 이런 걸 네, 좋아해요. 네. 거기 다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일회에서 이제 시간 날 때 그 손뜨개질 하고 있어 거기 납품하고 아주 생활력 강해요. 아주 강하고 알뜰하고 아 진짜 저는 보기 와이프가 항상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와이프가 이제 처음에는 결혼 한 1, 2년 차에는 이제 6년 됐는데 1, 2년 차에는 그렇게 베트남 가면은 이제 보시하고 이러면 이제 얼마 하나 이렇게 보기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안 그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네.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친척들 때 같이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진도 찍고 그런데 네. 근데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저도 그랬으니까 아, 근데 그렇죠. 지금 바뀌었어요. 와이프가 너무 고하니까 와이프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네, 찬성이 네, 무조건 네. 나는 와이프한테 똑같이 와이프하고 맞춰주고 네. 와이프하고 머릿속이면 모든 게 똑같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내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교류 사업을 할 수 네. 있게끔 해서 네. 왜냐하면 아내의 친정하고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아내 친정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것들을 연결한다 그러면 아내가 있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뛴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제는 같은 혼용된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많이 했어요. 화장품 같은 거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사니까 여기서 좋은 거 보내면 거기서 이제 팔고 가족들이 그런 것도 잘 하고 또 그쪽에서 또 싼 거 뭐 오징어라든가 가령 뭐 그대로 해서 또 이제 여기 갖고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좀 와이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좀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으로 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자기가 의지하는 종교의 스님하고 예. 적극적인 활용성을 하면 지방에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도 그게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저희 또 친척 형이 저 안경기인데 제 이름이 그 친척이 안희백이라고 형이 그 저 청량리에서 그 불교 용품 전문점을 하세요. 아, 네. 청량리 그 경동시장 그쪽 옆에서 제가 선생님하고 친해야 되겠는데. 저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많이 배워요. 가서 이렇게 많이 한잠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고. 제가 선생님하고 좀 친해놔야 되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아유 고맙죠 저야.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고 네. 제가 2000년 초부터 2013년까지 예. 그런 이제 대민 활동을 외국으로 좀 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요주 인물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밥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그다음에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를 갔었어요. 아.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뭐 한 묶음 이거 아니다. 네. 디테일한 그거를 배려를 해야 존속력이 있다. 네. 얘기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스님들도 굽혀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사업을 꿈꾸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곧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제가 명함 드려도 실례가 아니라. 그럼요.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명함은 곧 끝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람 간의 유대 관계가 있어야 예.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제 명함 보고 저를 보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우,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오늘부터 생각하는 게 이제 수녀하고 아까 고민 상담하고 바뀐 게 네네. 이제 지금 마음은 그래 마음 자세는 제가 이제 좀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모실 때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많이 장례식병도 제 혼자 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이제 딴 집 들어가야 얼마씩 도와주고 같이 내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보내드릴 때 이제 2년뿐이 안 됐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좀 제가 멀어졌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아무튼 뭐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오늘에도 이따 과일 한 박스하고 뭐 편지하고 써가지고 너무 죄송했다고 다음부터 좀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써서 아니 그런 말은 필요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다음부터는 잘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잘 지내니 잘 지내. 잘 지내니. 네, 나는 널 늘 기억해 이렇게 그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왜냐하면 네.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하면 또 삐그러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잘 지내니 잘 지내지. 앞으로도 나는 널 기억할 거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잘 지내니 잘 지내야 돼. 나는 널 기억해 이렇게. 이게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마음 자세는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가 사람이 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위주로 이렇게 좀 이기주의일 때가 많잖아요. 네. 참 그게 속상한 것 같아요. 너무 어떨 때. 근데 선생님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늘 낮춰야 된다, 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든 잘해줘야지, 누구한테든 그래야지. 제 동생이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선생님처럼 부모님의 부재를 자기가 다 책임을 졌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좀 많이 섭섭해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 부모님 산소 있잖아. 산소를 저도 그렇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갈 때 되면 일단 연락은 해라. 내가 갈 수 있으면 가지만 나는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못 가는 확률이 더 많다. 그런데 이제 막 누가 안 가고 누가 가고 뭐 이런 거에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 그건 네 몫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정이 힘들면 가장 간단하게 내가 돈을 조금 줄 테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거기 요즘에 이제 묘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네가 가서 그냥 지키고 가고 오라. 그렇게 네가 혼자서 다 끌어안고 뒤집어지고 네가 다 안고 쓰러지려고 해. 그렇게 안 돼. 그런다고 해서 불만만 자꾸 커지고 분란만 나지. 그런다고 해서 누가 더 동조할 것 같아? 찡얼대면 더 멀어지는 게 사람 사이야.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게 제일 편하다. 안 되면 네가 안 되면 사람을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지금은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은 청구해라. 누가 주고 안 주고도 그것도 두 번째 문제야.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를 뭐 누구는 얼마를 냈는데 너는 왜 안 주냐. 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적고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제가 최근에 뭘 아까 그 말씀드린 거냐면은 이제 제가 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골에도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만 대학 나왔기 때문에 형이나 누나가 다 주변 가족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물 나도록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말씀드린 거고 제 가끔가다 친누나가 바로 옆에 사는데 엄청
그 가까운 데는 다 잘 알아요. 하도 보시도 잘하고 저랑 가도 항상 치약산 가서도 이렇게 좀 보시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리고 같이 이제 잘 다녀요. 네. 근데 그 옆에 신흥사도 자주 가고 그 옆에 거기 결혼식을 신흥사에서 했어요. 저희 누나가 친누나가 신흥사? 신흥사 승천사. 아, 네네네. 네, 결혼식을 매형이요. 네네네. 다 오늘 거기 다 거기 거기 다니시니까 근데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제가 잘못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반성하고 좀 그러고 있는데 예, 왜냐면 제가 어떻게 이제 택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형님이 아빠 같아요. 저한테는 일찍 하셔가지고 결혼을 누나가. 그래서 제가 뭐 대학교도 4년 동안 누나 집에서 다녔고 근데 누나가 이제 내 택시를 하니까 아 매형이 아픈데 병원 간다고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이제 바로 거절은 못했고 네 그랬어요. 간다고. 근데 언제 며칠 내일 모레 몇 시까지 오라 9시까지 와라 이렇게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긴 그러죠. 나는 조카는 저기 뭐 해요? 저 강남에서 뭘 차려줬어요. 거기에 뭐 몇 억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돈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 차도 사주고 3천만 원 있던 거 차도 사주고 매형한테 비상금 있던 거 뭐 아무튼 집 할 때도 또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집 할 때도 근데 아들한테 그 딸도 옆에 살고 그 옆에 코릉 아파트 살고 근데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다 잘 살아요. 근데 왜 그걸 자식들이 있는데 난 어머니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힘들었는데 또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못 간다고 문자를 했어요. 네. 이거 말씀 못 드리고 항상 뭐 누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우니까 아, 네. 그래서 못 드리고 있다가 택시 한다고 여기서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내일 인천공항 가는데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가는 거는 가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네. 뭔 일 있거나 하면 그럼 그랬어요. 나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약속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자야 되니까 그렇죠. 잠 안 자고 나면 사고 나니까. 네, 그렇죠. 그날도 누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못 간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저 식자재 마트 가서 배한 박스 이렇게 저 본죽 가서 도안동 본죽에 가서 집이 거기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죽하고 매형님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샀어요. 그 전에 잘 사줬어요. 근데 이제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네. 아 근데 가자마자 막 나가라는 거야 다 막. 섭섭하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날 이후로 못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마 주변에 마음의 빛이 있다라는 분들한테 늘 그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갈게. 그거 내가 할게. 그렇게 이렇게 한 것들이 상대한테 실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네. 그게 그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대치를 하고 있었던 일이었고 또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나 띡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문자나 띡 보내고 못 온다고 했다고. 내가 지금 너한테 부모님이 얼마나 혜택을 주고 너한테 얼마나 우리가 보이지 않게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혜택을 누린 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날 내가 약속을 못해 아직 자리가 안 잡혔어. 아직 이 택시 하는데 자리가 안 잡혔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날 내 형편상 갈 수 있으면 그 집에 전화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는 상대가 기대치가 높을 때 문자하는 건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님이기 때문에 많이 양보해야 돼요. 스님이기 때문에 화를 못 내요. 제 옛날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잘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 시선이 확 몰릴까 봐 맞아요. 못 내렸어요. 맞아요. 못 내렸는데 그쪽이 볼 때는 이제 제 차가 망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실수했고 제 차가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리질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차문이 찍 그 사람이 이제 열받아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말보고 딱 한다니까 아줌마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줌마로 보이세요? 이랬더니 그 말에 주춤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사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소리 지른다고 문제 해결되진 않을까요? 이러고 있는데 그 택시 막 경찰이 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렸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버스 빼 이러더라고. 예. 그리고 옆으로 이제 빼가지고 깜빡이를 켜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버스 실수였다. 왜 이렇게 병목 현상에서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느냐. 근데 이게 접촉사고 난 상처를 보면 예.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모면한 일도 있었고 아.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정말 어렵지만 됐어요 이러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차인 경우가 드물겠죠. 제가 물론 운전을 저도 경력도 오래되고 해서 잘 하는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차인 경우가 거의 드물다 보니까 하다 보면 접촉사고 나면 그 차 수리를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됐어요. 안 해. 아유 주의하세요. 이러면서 가버리지만 뭐 그건 박봉에 돈도 안 생기는 사람은 그 고치려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성격인데 더 눌러야 되는 거죠. 일반인보다 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고 저도 화가 있겠죠, 그죠? 저도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고 저도 속상할 때 그렇죠. 지르고 싶고 다 그렇겠죠. 그러나 참아내야 되는 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정에도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족의 희생을 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그렇죠. 했었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빚을 갚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왜 나는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능력은 안 되는데 상대들한테 숙제는 점점 커질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약속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약속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앞으로 잘할게 이게 아니라 지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잘 그렇죠. 지내, 그렇죠. 그렇죠. 잘 지내기를 바래. 나는 늘 기억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축해서 얘기하는 게 좋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내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죠.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창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고향에서 사실 대학 간 친구들이 시골에 농사 지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도 많지 않은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떨 때 이제 가족들하고 멀어지니까 가족들하고 다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시골 같은 그쵸, 경우 그쵸. 동창회도 네. 동문체육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또 불편하면 거길 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계기가 돼서 이렇게 친한 친구하고도 이렇게 그 친구를 못 만나더라도 그 친구 어머니 찾아가서 제가 식사 같이 해드리고 이제 어머니는 찾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는 또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또 마음은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안 오고 이러면 또 속상해하고 마음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내가 뭐 어디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좀 잘 해 나갈까. 한번 이게 가족하고 틀어지면 이제 그렇게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까지. 그래서 저희 작은 형도 지금 무기술이 있어요. 친형이 저기 저 교도소에서 무기술인데 그리고 나쁜 어머니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 또 교통사고로 동생은 28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식사를 했고 남동생은. 그러니까 저희 집이 또 형님은 또 한 번 또 형님은 다리를 절단했어요. 사고로. 그게 막 겹쳤어요. 한동안에. 전 또 그때 당시 그 막 사고 집에 막 터질 때 군대에서 탈영을 했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몇 년간 못 봐서 어머니 보고 싶었는데 몇 년간 계속 못 봤어요. 탈영자 신분이니까 뭐 힘든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살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마음 고생은 저도 가족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숙제로 더 크게 다가오죠. 어머니가 막 울었어. 무릎 꿇고 막 기어다니고 막 번가닥도 왔다 갔다. 동생 죽고도 그렇죠. 교통사고로 죽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작은 형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가기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큰 사건은 주변 사람들 본 거예요. 시골이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면회 처음에 계속 갔으니까 면회라도 나쁜이 없었어요. 처음에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형님은 아예 안 가고 있고 발 끊고 살아요 우리 형님은. 근데 면회 안 가고 다리 없을 텐데. 근데 그 형님 아들은 또 의사예요 지금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형수도 잘 하죠. 의사가 잘하니까 얘가. 걱정은 없는데 그럴 때 어머니가 그 작은 형이 감옥에 가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거야. 딴 사람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근거리는 걸 누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막 울고 막 산에 가서 울고 절에 가서 울고 막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그러다가
동생 죽었을 때 그랬지, 형 그랬을 때 그랬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저한테는 너무 진짜 가슴 아래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저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면 전 또 더 힘들잖아. 어머니가 더 힘들겠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럴 때. 어머니 울지 마 그러면은 나봐서 울지 마 울면 안 돼. 그러면 어머니 또 그렇게 또 쉽게 저랑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형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우리 형 친구들도 올 거 아니에요. 가면은 동생이 가면은. 그럼 얼굴 보기 불편하고 동생 친구들 또 와요. 불편하고 형 친구들도 형은 못 오니까 다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냥 가면은 또 뭐 잘 못하고 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은 형한테도 또 동생이 형이 이렇게 아프면 남들도 잘해요. 다 도와주고 형 도와주고 다 그래 친구들도. 저는 또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 계실 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뒷바라지 하느냐고 어머니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가실 때도 그것 때문에 충격으로 뭐 완전히 정신이 잃으셨고. 네. 그래서 갑자기 조근 동생이 형기인데 형기 언제 와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건 이제 잃으신 거예요. 모든 걸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할 수 있어요. 네. 어머니도 마지막엔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저뿐이 몰라요. 딴 분들 모르니까. 왜 제가 병원에 같이 있을 때 저한테 그랬으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다 연락했는데 연락하면 뭐해 오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제 혼자 이제 병원에 원주기 기독병원에 계셨거든요. 마지막 이 기독병원에서 이제 병원비 다 대혼자 됐고 이제 그러지만 어차피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보내긴 다 보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 오늘 다리 절단 수술해요. 뭐 이렇게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어차피 못 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와이프는 또 지금 우리 베트남 와이프는 차에서 있고 차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모기도 많은데 어머니 병원에도 원주 기독병원에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와이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또 와이프 못 들어왔어요. 저는 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간병인도 못 구했어요. 그때 상황에 저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병인을 다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계속 올라가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때. 병원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고 엄마랑.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엄마는 힘들면 오죽하면 나한테 안 그러셨는데 너네가 지금 병원에서 가는 거야. 태원에서 너네가 살면 안 되냐고 막. 그렇죠. 엄마가 나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한테 막 매달리는 거야. 엄마가 너네 가서 가라고. 이제 우리 와이프를 이뻐했어요. 어머니가. 나 그래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생각해보면 맨날 얘기하는데 어머니랑. 아직도 많이 힘드시네요. 근데 부모 돌아가신 그 우산은 있죠. 네. 굉장히 오래가요. 내가 아마도 부모님한테의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그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매달리니까 또 전에 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세무서장이었었는데 너무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또 그걸 또 힘들어가지고 전에 이제 그런 세무서에 다니니까 이게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내가 이제 힘들어하면 또 어머니 더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와이프가 잘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와이프도 너무 잘하고 지금 어디 갔다가도 옛날에 하고 마음 자세가 틀리게 지금 와이프 이제 거의 일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와이프한테 항상 제가 이 연락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와이프하고 이제 항상 와이프 기억에 남게끔 이렇게 좀 와이프가 어긋나지 않도록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 마음이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더 이상 힘든 걸 너무 못 참을 것 같아요. 힘들어지면은. 그렇죠. 이제는 마지막 찬스를 쓰신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네.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오늘 우연히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만났네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스님 만난 게 좀 많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너무 네, 스님.